박원순 시장님이 막 프레젠테이션 시작하자마자 오셨는데 실무자가 뒤에 일정이 있어서 또 빨리 가셔야 된다고 저한테 메모를 주셨는데 보내고 안 보내고는 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시장님한테 고자질을 하나 해야 되는데요. 안 계실 때 우리 김성환 구청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권영진 국회의원이 떨어지고 대구시장이 됐다. 앞으로 우원식 의원이 뭘 할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뭐 언제 그런 일이 뭐 있을 거라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 내에 주시고 어디 딴 데로 가십니까? 더 높은 데로? 제가 이게 형광등이었네요. 저는요, 여러분 저거 보셨죠? 뭡니까? 별에서 온 그대. 거기 보면 주인공 도민준이가 400년을 살더라고요. 저 서울시장 400년 하려고요. 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뭐 제가 고자질을 한 게 아니네요. 괜히 고자질했다 혼나네요. 서울시장을 해보니까 진짜 할 일이 많아요. 좀 전에 우리 우원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청소하시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아니 화장실에서 밥 먹고 옷 갈아입을 데가 없고 막 쉴 데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보니까 그 한 150여 군데에 반드시 이 휴게실, 탈의실 이거 만들어라. 그것도 장소의 크기에 따라서 A, B, C 유형으로 만들었죠. 그런 거 단박 해결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 사례는 우리 원식 의원님 오늘 발표하신 을의 입장, 정말 고통받고 눈물 짓는 시민들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정신에 따라서.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나저나 400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 대한민국 요즘 그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분처럼만 생기면 멋진 대한민국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조국 교수님. 정치가 뭡니까? 갑자기 우리 최 소장님이 기습 공격하는 데 전문인 것 같습니다. 또 갑자기 노래 시키시더니. 저는 우원식 의원님이 아까 이미 발표를 하셨는데 정치란 게 뭘까? 이 나라에 살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하고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에게 일자리와 집을 주는 것, 그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청년들이 아까 헬조선 했습니다마는 청년들이 헬조선이라 그럽니다. 이 지옥 같은 조선이란 얘기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처럼 계층 상승이 안 된다는 거죠. 일자리도 못 구하고 집도 못 구한다. 이건 정상사회가 아닌 것이고 이거를 정상으로 바꾸는 것, 그게 저는 정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박원순 시장님을 좀 길게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또 쪽지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한 발 물러나서 우선은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님에게 질문을 좀 많이 드려보고 말씀을 많이 듣고 좀 일찍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는데. 좀 더 있을게요. 예, 누가 자꾸. 또 고자질해요? 행정도 크게 보면 정치입니다. 그죠? 서울시정도 크게 보면 정치 영역인데, 박원순 시장님은 처음 2011년 출마하셨을 때, 내 삶을 바꾸는 시장을 구호로 내오셨는데, 실제로 좀 많이 바뀌었다고들 얘기들 하던데, 오늘 우리 우원식 의원이 던진 질문, 정치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경험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 말씀 좀 주시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큰 거 하나 하지 왜 그렇게 쫀쫀한 거 하냐 이렇게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뭐
어떤 게 정치입니까? 저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그 사소하고 작은 것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막 뭐 이렇게 시민들이 뭐 우리 집 앞에 보도블록이 깨졌어요. 뭐 육교에 뭐가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바로 이거 해결해라. 그러면 막 다 해결되고 있죠, 지금. 이게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라는 게 하루아침에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일상적으로 정말 시민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 저는 그게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또 행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서울시장이 우리 저 김성환 구청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시민들 가까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현장에 있는 것, 현장에 나가서 늘 시민들과 함께 그 눈높이에 따라서 원하시는 것, 소망하시는 걸 해결해 드리는 것, 뭐 이런 게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과 정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너무 사람이 쫀쫀합니까? 지난 4년 동안 제가 엄청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매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여러분, 제가 이게 큰 무슨 건물 짓고 이러는 것이 반드시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런 일도 해야죠. 우리 지금 노원의 경우에 창동 이 차량 기지가 2019년이면 이제 남양주로 가거든요. 지하철 4호선 그게 그것도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옮겨지고 나면 그게 뭘 할 건가, 한 10만 평이 되는 그 지역에 뭘 할 건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래서 예컨대 저희들은 바이오 메디칼이 참 중요하겠다. 얼마 전에 여러분 한미약품 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뭐 작은 기업 하나가 한 4조 원 정도의 이 계약을 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에 또는 약품 하나가 뭐 말하자면 서울시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걸 차근차근 준비하는 거, 물론 이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과 못지않게 지금 현재 아까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형 유통마트에 우리가 휴무제를 도입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구멍가게 또는 골목 상권,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고 또 문 닫을 가게들이 그만큼 유지되는 거니까 그게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내야 되는 거, 그게 정치 아닌가요? 네, 예. 좀 정치 전문가가 좀 답을,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닙니다. 예. 평론이나 하는 제가 뭐 알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우원식 의원이 하고 있는 을지로위원회 일과 박원순 시장이 내걸고 있는 뭐 시장의 방침이라고 그럴까요? 내 삶을, 보통 사람의 자그마한 삶을 바꾸는 그런 정치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큰 프로젝트 내걸어 놓고 돈 퍼부어서 엄한데 낭비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짓눌렀는지를 생각해보면 방향은 잘 잡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원식 의원께 아까 뭐 왜 정치하는지는 사실은 충분히 아까 PT에서 프레젠테이션 나왔는데, 근데 현재 정치는 왜 그게 안 됩니까? 참 잘 안 되네요. 정치하는 사람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이 정치에 접근하는 것도 그렇고 출발하는 과정도 그렇고, 정말 국민들의 삶, 또 이런 뭐 우리 박 시장님 얘기하시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 우리 김성환 구청장께서도 생명 존중 사업 같이 이게 큰일 아닌 것 같은데, 소위 사회적 이렇게 사회적 네트워크랄까요? 이렇게 이걸 잘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늘 살펴보고 이러면서 실제로 자살률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성과를 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와 삶과 이렇게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치를 꿈을 갖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정치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시대 정신 이런 거를 잘 갖추어 가지고 권력에 접근해 가면 그 사람들의 동력을 크게 끌어내는데 그런 과정을 잘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인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접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잘 묶어내야 될 텐데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굉장한 동력이거든요.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로 잘 묶어내야 되는데 묶어내는 역량이 아직 우리 사회에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아직 국회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통로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통로를 만들어 보려고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들 역량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역량을 더 키워서 사회의 통합을 잘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까 그 우원식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 사실 서울 시민들이 또 아까 조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시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집 주거 문제잖아요. 이렇게 특히 집 없는 사람들은 이제 임대료, 월세를 내고 있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요새는 월세로 내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어느 뉴스를 딱 보니까 몇 달 전에 뉴욕 시장은 그 뉴욕시에서 그 주거나 건물의 임대료를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뉴욕 시장은 그렇게 했다고. 뉴욕도 마찬가지로 자꾸 임대료가 오르니까. 근데 우리 서울에는 시장한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게 있다면 당장 저걸 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임대차 보호법에 그런 내용을 좀 고쳐달라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을지로 위원회의 활동 또 우원식 의원님이 하신 활동이 뭐 많은 게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법률로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어지는 거죠. 만약에 저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일정한 금액 이상은 못 올리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저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권이 보장은 돼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지나치게 탐욕적일 때는 그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국회가 참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가 어떤 법을 만들어야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행정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확실히 또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죠. 네, 그 시장님 말씀 좀 받아서 말씀드리면 그런 활동을 쭉 해온 거거든요. 아까 신가람 씨 올라와서 얘기한 것도 그런데 이를테면 이제 상가임대차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상가임대차보를 하는데 이게 그 의무적으로 이렇게 한번 임대하면 하는 기간이 5년이에요. 이게 너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충분히 인테리어하고 뭐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권리금도 주고 그러고 들어가서 하면 5년 지나고 나가려면 이게 저 잔존 인테리어도 많은데 장사가 좀 잘 되면 나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좀 늘려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게 상가 가격을 막 올리는데 주인이 막 올리잖아요. 이게 환상보증금 제도가 있어갖고 이렇게 그게 뭐 4억, 5억 이거를 넘어가면 그 안에는 9%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넘어가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2배도 올리는. 그러니까 내쫓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박토를 농부가 옥토로 갈면 거기에 가치 상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쌀도 못 심는 걸 잘 갈아가지고 쌀 심게 만들면 그 가치 상승이 있는데 그게 이를테면 권리금이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안 해줘요. 이걸 법을 냈는데 권리금은 이제 조금 변했습니다. 그런데 환상보증금 막 무제한으로 올리고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국회에서 그거 다 좋은 일이니까 그냥 해주면 되지 왜 안 되냐. 그게 큰 건물은 재벌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꽉 묶어놓고 있어요. 이를테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기업의
2대 3로 넘어오면서 빵집 뭐 이런 것까지 다 하잖아요. 이거를 중소상인 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런 걸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자본력이 완전히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걸 좀 잘 만드는 법을 만들자고 해도 절대로 통과가 안 됩니다. 중소기업이 잘 서야 나라가 잘 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국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법을 내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그거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세력보다는 그렇지 않은 세력이 훨씬 크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정당이 있죠. 아예 그런 정당이 있어서 뭐 하다 보면 이거 저 기업한테 물어보고 왔습니까?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결국 그래서 국회를 바꿔야 되고 국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정치가 제대로 쓸 수가 없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예. 조국 교수님 어디 가서 이렇게 질문 안 받아보기 처음이죠? 예. 뭐 형편이 지금 그렇다 보니까. 두 분 제가 이제 사적으로는 두 분 너무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두 분이신데요. 지금 여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문제가 해결되려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의원 같은 분이 국회에 반 이상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같은 분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를 다 차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지금 그 분신술, 손오공처럼 머리카락 뽑아서 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겠습니다. 손오공이 아니시니까 여러분들이 수많은 손오공을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죠. 제2의 제3의 우원식, 제2의 제3의 박원순을 만들어내시는 것은 전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몫이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바뀌는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국 교수 저 말을 받아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화를 내실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예. 노래를 시킨 죄가 있어서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아시죠? 예. 조국 교수님 출마 안 하세요? 그 질문이죠? 예. 출마해야 된다 보시지 않으세요? 저는 아니고요. 이철희 소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이제 일어나셔야 될 것 같아서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 교수도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박원순 시장이나 우원식 의원이 지향하는 또 그런 스타일의 정치가 대세를 이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람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또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은 좀 어떻게 움직일 건지, 뭐 제가 정치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삶의 현장부터 해서 우리 정치를 나는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할 거다라는 말씀 주시고 자리를 뜨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도 현재 이제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또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이렇게 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아마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은 결국 과거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해왔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뭐 그게 정치든 행정이든 뭐 마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회를 바라볼 거냐, 또 어떻게 그런 사회를 바꿀 거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다 이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서울시정을 맡으면서 보니까요, 서울시에는 14개 시립병원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700억 정도의 적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돈 없다고 치료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시립병원은 주로 이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노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치료를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원비, 치료비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셨지만 어느 도에는 50억 적자라고 그 병원을 그냥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저는 병원을 더 지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딥니까,
지금 저기 국립의료원 그게 이제 딴 데로 이사를 가면서 그 서울시가 거기다가 시립병원을 하나 더 짓습니다. 적자가 또 늘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돈 없다고 치료 못 받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서울시에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시립병원을 하나 더 짓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마음. 그다음에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저 노숙인들 얼어 죽잖아요. 그래서 서울역 옆에 가시면요 지하 터널 저 통로가 있는데 거기 제법 여유가 있더라고요. 거기 한 300명이 와서 잠잘 수 있도록 제가 온도를 깔아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여기 우리 노원구에도 지금 뭐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죠. 임대 아파트 가장 많고 아마 우리 김성훈 구청장님 늘 고민이시죠. 그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드리는 것 그리고 또 그분들이 품격 있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런 게 이제 정치고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마음자리, 마음가짐이 어떤가가 저는 모든 정치인과 모든 행정가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바로 또 국민들이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아무튼 그런 거 뭐 원식 의원님 또 우리 김성훈 구청장님 저 같은 사람이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사실 밤낮 없이 저희들이 그걸 고민하고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고민하러 가는 자리인가 봅니다. 저보고 자꾸 오라 그러는데 오늘 원식 의원님 너무 멋졌어요. 그래. 아니 그렇게 멋지게 청바지도 입고 오시는 줄 알았으면 저는 넥타이 메고 그냥 이게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큰 박수로 보내드리시죠. 네. 네. 두 분에 하나씩 이렇게 땡기시죠. 네, 그렇게. 예. 예정된 시간보다는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또 두 분의 얘기를 조금만 더 듣겠습니다. 예. 이렇게 흔히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가 어떤 정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브리핑에서도 나왔고 박원순 시장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보면서 좀 힘들어 하듯이 정치가 잘 안 바뀌고 있습니다. 뭐 흔히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지금 정치를 걱정해야 될 상황까지 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금 난해한 주제이기도 하고 예민한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그 주제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원식 의원께서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때 저는 방송일에 이런 데 가면 참 이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만큼은 참 잘한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을지로위원회 일만이 아니라 이게 당의 전체 기조가 돼야 되고 노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그 사실은 이제 이 을을 위한 정치, 을을 중심으로 한 정치, 이게 이제 저희 조국 교수님하고 지난 여름을 아주 땀을 흘려가면서 만든 게 혁신안인데 그 혁신안에 다 박아 넣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번 선거를 향해서 보면 중요한 몇 가지를 정했는데 비례대표 선정할 때 상위 순번에 영세 자영업, 비정규직 이런 사람을 꼭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비례대표의 3분의 1을 을과 관련된 민생 활동한 경력을 대표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체 비례대표의 3분의 1을 포함시키기로 그렇게 당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우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계시는데 이 인재 영입할 때도 이런 을을 위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해야 된다고 문재인 대표께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한 대로 이제는 시대 정신이 을을 위한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의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한 거를 분명하게 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정치 세력이 민생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정치 세력이 민생을 이야기하면 민생이 말로만 하고 그냥 앞에다 세우는 허수아비로 만들 거 아니고 그럴 거 진짜 할 것 같으면 저희는 재벌 대기업 기득권의 민생을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 세력은 배제하고 나머지 진짜 서민들, 을들의 민생을 이야기하는 정치 세력, 대개 야당의 정치 세력인데 이 야당의 정치 세력에게 이번 선거에서 을을 위한 가치 선거 연대를 하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필요하면 통합도 하고 필요하면 후보 단일화도 하고 연대를 하는데 그저 당선을 위해서만 그렇게 공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을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후보로 내고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선거 연대를 하자. 지금 헬조선 이생망은 이런 말이잖아요. 이번 세상은 망했다. 이런 말인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말을 씁니다. 이 문제를 가장 중심으로 놓지 않고 이렇게 야권이 다 분열돼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완전히 기득권과 재벌의 세상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흩어져 있는 야권이 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연합, 통합 이런 것들을 해 나가자 하는 걸 제안합니다. 세 번째는 이 을들을 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정치권이 제기하고 문제를 던집니다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직접 피해는 바로 을들한테 가는 겁니다. 우리 동네의 상인들이 절박하게 소리 외치는 것, 비명 지르는 것, 우리 청년들의 비정규직, 일자리도 못 찾는 청년들의 그 비명이 더욱 커지는 겁니다. 이제는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 비정규직,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을들을 위해서 니네 합쳐라. 아니면 이번 선거를 잘 임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쳐주셔야 됩니다. 너희가 외치지 못하면 돌들이 외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서 압박하고 흩어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수구 기득권 그리고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의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번 선거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제 시대의 정신인 이런 을과 함께하는 정치, 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여기를 놓치지 않고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우리 조국 교수님도 사실은 혁신위원회에서 참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혁신위 활동 이후에도 이러저런, 비난과 비판에 많이 시달리고 계신데, 아마 한국 정치가 더 좋아지기 위한 본인의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감내하고 계실 텐데요. 자, 한국 정치가 좋아지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고, 야당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국면을 돌파해서 총선 대선을 이길 수 있는지 그런 말씀 좀 주시죠. 제가 이제 혁신위 활동을 할 때 이제 김성건 위원장님 모시고 또 우원식 의원님 모시고 이렇게 같이 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야당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이 여러 세력이 있지만 한 정당 하에서 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이 가는 걸 전제로 혁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저희의 생각과 달리 또 정치인분들은 특히 직업 정치인의 경우에 있어서 자신의 공천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또 존중 저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와 물리면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당을 만들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새로운 당 만드시겠다는 것을 비난하실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생각하고요. 그럼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 새로 만드셨으면 그 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원식 의원께서 몸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우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을을 위한 정당이라는 점을 더욱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새로 만들어진 여러 당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신당도 있고 천정배 신당도 있고 또 여러 신당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 정당을 만드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유권자가 이 사람들은 이런 걸 하려고 하는구나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 이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 우리 그냥 모여서 공천되어 가지고 단번 재선되려고 그래, 삼선되려고 그래가 아니라 그 당을 만들었으면 왜 그러냐를 밝혀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이 삶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시민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철이 다가오면 모든 정치인은 항상 좋은 얘기를 합니다. 다 좋은 얘기를 하고 민생을, 복지를, 통일을, 후생복지 다 얘기합니다. 다 똑같아 보이죠. 그럼 어떻게 판정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현재 이 선거되기 이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우원식 의원님을 제가 감히 후원회장이라는 걸 맡고 있습니다만은 지켜보게 되면 지금이나 몇 년 전이나 똑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방향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에서 민생 얘기하고 복지 얘기하고 그걸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 계신데, 예컨대 어떤 분들이 민생 복지를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을지로 활동을 전혀 안 한다거나 반대하셨다면 그분의 미래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이건 복지건 정치인들의 구호 자체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실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행사 시작한 지가 벌써 2시간 됐거든요. 저녁 시간에 늦게까지 계신 분들 고맙습니다. 마무리 말씀은 역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 교수 마무리 말씀 생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우원식 의원의 마무리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예? 예. 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런 책도 안 내고, 사실 출판 기념회를 하면 그게 제일 좋은데, 출판 기념회 때문에 요즘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정치 자금 그래서 저도 출판 기념회를 동네에서 몇 번 했는데, 이거 괜히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형식을 바꿔서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런 정치 토크 콘서트를 만들었습니다. 괜찮았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제약이 심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이런 정치 토크 콘서트가 처음 있는 거래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선거법 검토도 한참 복잡하고 그래서 말을 많이 가려서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아무리 가려도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정치 진짜 왜 하나? 3선 하려고 하나? 4선 하려고 하나? 그러면 가치가 없죠. 여러분, 정치는 우원식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세상이 살아가는 원리고 이치입니다. 아무리 보기 싫어도 누군가는 대표를 뽑아서 또 그 사회를 책임지게 하는데, 그 책임지는 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는 조금의 자유의지를 모아주는 겁니다. 네가 잘해봐라 이러고 모아주는 거거든요. 조금은 누가 모아주는 거냐면, 힘 있는 사람이 모아주는 거는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또 무슨 언론이라고 하는 큰 권력도 있고, 그런데 하고 편하게 하려면 여당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 거하고 맞서서 정말 많은 서민들의 그 자유의지를 받아서 그분들의 문제를 정말 아스팔트에서 길거리에서 해결하려면 야당하면 되는데, 저는 야당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치하는 이유는 이게 점점 간절해집니다. 정말 간절해져요. 정말 이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너무 각박해지고, 또 우리 청년들이 아무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 전 OECD에서 1등이고, 애 못 낳는 거 1등이고, 취업 안 되는 거 1등이고, 비정규직 많은 거 1등이고, 1년 이하 직장 다니다가 쫓겨나는 숫자 많은 거 1등이고, 10년 이상 일자리 많이 못 갖는 거 1등이고,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게 국민들이 이제 살 수 없는 단계까지 와 있어서
정말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이 정치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자유의지를 만들어내서 이런 우리 사회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가 정말 희망이 있고 이런 희망이 있는 정치를 우리가 함께 잘 만들어 가십시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늦게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인데 우리 고생하신 우리 소화해 주신 분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귀한 시간 내주신 국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